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던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제한, 그것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황당해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이제 이번 정부의 중요 부동산 정책 중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정책치고는 너무 졸속이고 문제점이 많고 너무 준비할 틈 없이 하루 만에 시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고, 저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제가 이 부동산 대책만큼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점점 쌓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처음에 강효전 대변인이 나와서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제 와글와글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니까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했어요. 아니, 온갖 작은 것들도 다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이 중요한 부동산 관련된 대출, 가계대출을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니네 그러면은 이거 국정장악 제대로 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 맞아? 라는 이제 질문에 봉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또 발표를 했어요. 소통은 했다. 구체적인 보고는 안 받았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소통은 어디까지 했고 보고는 어디까지 받은 겁니까? 이 부동산 대책은요, 이게 작은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르고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경제정책 중에, 또 추진해야 될 경제정책 중에 이게 1번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 문제 때문에, 부동산 대책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대통령실이 발을 빼고 대통령은 상관없어라고 하려는 모양인데, 그럴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정부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부동산 대책에 가까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이라고 해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것처럼 부동산의 말을 쏙 뺐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대책이고, 또 물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잡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런 이름으로 발표만 한 것이죠. 근데 부동산 가격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무려 상당한 기간 동안 재건축 제역을 아예 불허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책이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제입니다. 과도한 이익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원이나 혹은 뭐 우회 도로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의 수혜에 따른 어떤 주변 사람들의 손실을 메꾸는 작업은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개발이익 환수를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리스크를 안고 집값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수요자조차도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재건축을 했을 때 재건축 분담금만 실컷 부담하고 본인한테 얻는 이득은 거의 없고, 그나마도 안정적으로 국가가 무슨 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파트 시행을 하려는 사람이나 또 건설 업체 입장에서도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 게 예상되어야 되지, 예측 못한 손해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인허가를 받다 보면 인허가가 늦춰지면서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든지, 웬만한 건설업체도 한번 분양을 잘못하면 그냥 휘청휘청해서 망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개발이익 환수하겠다고 쫙 쪼여버리면 재건축을 못하는 거죠. 재건축이 제대로 하겠다는 것도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두 번째가 빚을 내서 돈을 풀면요, 실물 부동산이나 이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상식선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도 높아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나라처럼 주요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많은 원유라든지 필수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600조이던 빚을 그 당시 문정부에서 거의 400조 이상 늘리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빚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관리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부동산 공급줄이죠. 거기다가 대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실수요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민들에 대해서 전부 너 투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선악 개념으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출을 막으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어. 투기만 없으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엄청 너무나 단순한 논리고, 이게 경제 상식에도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투기는 잡아야죠. 투기는 수사기관이나 뭐 그 동원해서 떴다방 이런 거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번 발표 내용도 딱 그 문정부 때 시각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제대로 된 대책 맞아? 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그런 거예요.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안 해줘. 이런 거거든요. 우리 양문석 의원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대출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비싼 고리로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권에서 제대로 대출 못 받으니까 엄청 고리로 대출을 받고, 딸 명의로 허위죠. 허위 대출이죠. 일종의. 사업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다음에 비싼 이자를 그걸로 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법과 특혜나 이런 것들이 다 판을 치는 마당인데, 이것을 단순히 15억 아파트를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을 영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생겨버립니다. 이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집 삽니까? 뭐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집을 현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중국인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현지 대출을 받잖아요. 중국 은행에서는 그런 대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든지 대출 받아가지고, 혹은 본인에 있는 중국 부동산으로 대출 받아서 대출금 땡겨서 국내 부동산을 막 매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제한하니까 부동산을 제때 못 사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를 팔면은 또 양도소득세 이런 거 막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파트를 싸게 팔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실소유자조차도 집은 평생에 한두 번 살까 말까 한 거거든요. 내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규제를 세게 해버리니까 다 집을 안 내놓고 딱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은 상승하는 거고,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어떻게 합니까? 전세 하는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다 손해를 보는 방향이어서 부동산 대책을 20몇 번을 발표하고도 실패했는데, 이 첫 번째 대책이 그것과 맥을 완전히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아파트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은 6억 이상 안 된다라고 딱 막아버린 겁니다. 하루 만에. 이번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실컷 자금 조달 계획 수립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대출만 남았는데, 어느 날 바로 은행 창구에서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첫째, 이 정책을 예측할 수가 없고, 둘째, 이 6억 원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논리더라고요.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가격이 한 13억 정도 되니까
그 한 절반 정도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는 건데 각자 사정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금액 제한을 해놓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실거주자들조차도 전부 다 대출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일단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크고요. 이게 문제가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주택자조차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요. 이것도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1가구 2주택을 하면 어차피 중과세가 돼요. 다 1가구 2주택 하려는 사람 없습니다. 웬만하면 중과세를 부담하면서까지 1가구 2주택 해서 지금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약간 더 그 아이가 생기거나 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을 때. 근데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주택은 내가 원하는 주택은 빨리 보여서 이 주택을 먼저 사고 이 주택을 뒤늦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연달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1주택자는 무조건 자기 주택을 먼저 팔고 자기가 살 주택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택만 팔고 집값이 올라서 다음 집을 못 사면 어떡할 건데요? 1주택자가 다음 주택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1가구 2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기존주택부터 먼저 팔아.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야.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정책이고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자 위주로 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국민들을 다 투기꾼 취급하는 거거든요. 6개월 내에 전입을 하면은 해외 유학 갔다 오거나 혹은 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지방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국민들은 다 사정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떻게 6개월 내에 무조건 살라는 조건을 걸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과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이고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것도 과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해야 되고 애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돈은 어디서 안 떨어지고 연금 가지고는 내 생활하기도 빠듯하면 결과적으로 좀 이자를 부담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애들 결혼도 시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만 남아있는 일반 서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로는 생활비 대출 이런 것들로는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래버리면 애들 결혼식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예측 못한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도 안 맞아요. 제가 조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2019년도에는 부동산 집값이 엄청 올라서 공직자들에 대해 가지고 1가구 2주택 하는 사람 막 팔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윽박지르던 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이면서 아들한테 외조모랑 해서 10억 원을 증여하고 또 아들이 미국 체류 중인데 이 거래 누가 했겠어요? 그 부모가 대신 설계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전세를 끼고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으로 불려지는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3, 4억 정도 되는 아들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10억 원은 아버지와 외조모가 증여를 하고 전세를 끼고 원래 3, 4억 원은 절대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산 다음에 그것이 6년 사이에 15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강뷰의 66평형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느냐 이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갑자기 6억 대출도 못 받게 해가지고 집 살려던 사람도 다 못 사게 하고 본인들은 6년 전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값 오를 때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사검증은 인사검증 문제이고 그것은 또 뭐 제대로 검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의 재검토입니다. 이대로 가서는요 저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값은 이렇게 되면 갑자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막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져요. 그럼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팔려던 사람도 부동산을 걷어들이게 돼 있고 또 전세금이나 월세에 이걸 전가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살려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못 사니까 그러면 아파트 살려던 자금으로 어차피 또 전세를 사거나 월세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전세값, 월세 이런 것들 저는 안정적으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구조화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해서 다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